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경호관들의 모습 솔직히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점이 눈에 띄는 건데요. 이런 경호처의 어떤 소극적인 움직임이 속전속결 영장 집행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그동안 전해드렸었는데 이 경호처 내부에서 영장 집행 저지를 둘러싸고서 이견이 속출하는 등 이른바 내분 분위기가 감지됐던 거 이게 오늘 상황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경호처는 박종준 전 처장이 사퇴하고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등 이 내부 혼란을 겪어왔었죠. 그 과정에서 내부망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또 간부회의에선 김성훈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는 등 이런 증언이 전해지는 등 분열 조짐도 보여왔습니다. 또 서울신문에 따르면요.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이 임박했던 어제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취지의 내부 지침을 경호관들에게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휴가를 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으니 쓸 사람은 얼마든지 쓰라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동요하는 직원들은 오히려 빼는 게 낫다고 이 지휘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오늘 영장 집행에 나선 공조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경호관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한국일보는 경호처 관계자에게 경호관 대부분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수뇌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대기하고 있냐고 묻자 사실일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조본이 오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동시에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나서면서 경호처 수뇌부 흔들기 전략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관저 내부에서요, 이 경호처의 경호관 대부분이 이 수뇌부의 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하고 그냥 대기 상태만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환영하겠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항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일이고요. 또 친윤, 그다음에 탄핵 반대 인사들 시각에서는 경호처가 원래 뭐 하는 곳이냐, 본래 그 존재 목적에 비춰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경호처가 분열됐다, 이런 언론 보도 그리고 정치권의 관측, 사실로 확인이 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직업 공무원인 일선 경호관들의 고민이 깊었다고 봐야 할지, 자,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명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군사 조직에서나 있는 얘기예요. 항명이라는 말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데 존재 목적, 경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호의 정의가 있어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가해진다면 경호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이 말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여러 지금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것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만, 보다 중요한 게 일단 경호원으로서 이 테러나 대통령에 대한 불의의 습격을 막는 그 경호원들의 자부심이 있어요. 명예와. 네네.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그게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 일부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영장 집행에 앞서서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 이런 취지의 경호처의 내부 지침이 있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낸다면 승인한다. 이런 거였다는 건데요. 이게 혹시 경호처가 좀 흔들리는 것을 알고서 경호처의 수뇌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경호관들의 이런 사태를 사실상 묵인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묵인했다라기보다는 막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공수처에서 오늘도 이제 그 확성기를 통해서 공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문을 통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저지했을 때의 그 위법성에 대해서 이미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적국이나 테러나 또는 범죄자에 의한 공격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시스템의 일환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도 심리적 갈등은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당초에 경찰이 강경파,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의 체포영장을 먼저,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먼저 집행을 해서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수뇌부 와해 전략을 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수본, 경찰 국수본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은요, 김성훈 차장, 그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은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현재 공수처에 있는데 결국 대통령 경호가 또 우선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아마 이제 이게 심리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경호처장이 이제 사임한 상태에서 권한 대행이 있는데 그 지휘부 수뇌부가 이제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직원들의 명분이 이제 굉장히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면서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상을 입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정치적인 정쟁에 우리가 이건 휘말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물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